콘크리트 파이프 안에서 꾸물거리는 의문의 생명체. 그곳에는 우주에 행복을 퍼뜨리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해피별 성인이 있었습니다. 해피별에 작별을 고한 뒤 지구에 내려왔지만 포획당할 뻔하고 먹을 것도 없어 고생하던 중 지구인인 시즈카에게 구해진 우주인.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빵을 준 시즈카와 통성명을 해보지만 우주의 이름을 시즈카가 알아듣지 못하고 곤란해하는 시즈카에게 마음대로 불러도 된다고 말하자 타코피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시즈카는 4학년이라는 종류의 인간으로 생물에 대해 잘 알고 친절해서 보고 있으면 어째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타코피. 타코피는 답례를 하기로 결심하고 해피도구인 파닥파닥 날개를 꺼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며 한번 해보라고 건네지만 시즈카가 책받침을 사러 가야 한다며 이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빵은 그냥 남아서 준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자 예상 외의 반응에 당황하는 타코피. 시즈카는 하늘을 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뒤 떠납니다. 타코피는 멀어져가는 시즈카의 뒷모습을 보며 사실 시즈카는 하늘을 날아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 타코피는 시즈카와 함께 파이프 안에 웅크린 채 시즈카가 다니는 학교 아이들을 피합니다. 즐겁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즈카에게 타코피는 아이들이 노는 걸 상의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시즈카는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답합니다. 타코피는 오늘이야말로 답례를 해야겠다며 해피 카메라를 꺼내고 해피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시즈카는 이럴 거면 스마트폰이 낫지 않냐고 말하고 타코피는 비장의 기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즈카가 책받침을 사러 가야 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타코피가 오늘도 사야 하냐 묻자 또 없어진 것 같다며 떠나는 시즈카. 타코피는 그 모습을 보며 내일은 꼭 기쁘게 해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시즈카를 만난 지 6일째가 되던 날 시즈카가 오늘은 바로 집에 가야 한다며 차피에게 밥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의아해하는 타코피에게 같이 가겠냐고 묻습니다. 거대한 차피의 모습에 당황하던 타코피는 차피 덕에 시즈카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즈카가 오늘은 자신이 밥을 줘야 하는 날이라고 설명하며 엄마는 벌써 일을 나갔다고 말하자 타코피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묻고 아빠는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인간은 엄마 혼자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타코피. 그날 밤 시즈카는 차피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다며 자신은 차피가 너무 좋다고 말하고 차피만 있으면 자신은 괜찮다며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시즈카. 타코피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하고 차피의 냄새를 맡는 시즈카에게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시즈카는 타코피를 공원으로 데려다주며 해피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즈카가 놀러오면 좋겠다는 타코피에게 자신은 못 간다고 답합니다. 타코피가 해피별로 날아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마법 같은 건 안 믿는다고 말하고 마법이 아니라 해피도구라는 타코피의 말에 자신은 해피별에도 아빠한테도 못 간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타코피는 해피도구를 사용해서 온 우주에 행복을 퍼뜨리라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고 절대로 규율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에 규율은커녕 도구를 만지게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즈카가 더 많이 웃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음번에 해피별로 초대하겠다고 말하는 타코피. 시즈카의 마법 같은 건 믿지 않는다는 말을 끊으며 시즈카를 활짝 웃게 만들어준다고 선언합니다. 멋지게 말한 거에 비해 쩔쩔매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 타코피에게 시즈카는 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만 가본다면 내일 보자고 말합니다. 어딘가 상태가 이상한 시즈카. 타코피는 시즈카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시즈카의 얼굴엔 이상한 무늬가, 손에는 차피의 목에 걸려있던 물건이 들려있습니다. 친구랑 싸웠다는 시즈카의 말에 인간은 싸우면 얼굴색이 변한다는 걸 깨달은 타코피. 자신도 쑥스러우면 얼굴색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타코피는 추천할 만한 해피도구가 있다며 화해 리본을 꺼내고 시즈카와 친구의 새끼손가락을 리본으로 이으면 바로 화해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게다가 튼튼하고 무한하게 늘릴 수도 있어서 멀리 있는 친구와도 안심이라고 말하자 시즈카는 흐리멍텅한 눈으로 써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혼자서 천천히 써보고 싶으니까 빌려달라는 말에 타코피는 해피별의 규율인 해피성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다른 별 사람의 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시즈카의 부탁에 흔쾌히 해피 리본을 빌려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며 화해하기를 빌어주는 타코피. 시즈카는 바이바이라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시즈카라면 문제 없겠지만 아주 조금은 걱정이 된 타코피. 잘 화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즈카의 집으로 향하고 혹시나 무한하게 늘어나는 리본이 엉키진 않았을지 걱정하며 시즈카를 불러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시즈카. 타코피는 기둥에 리본을 묶어도 별 소용이 없다며 다시 한번 사용법을 설명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시즈카를 부르지만 시즈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타코피. 어째서 죽었는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시즈카는 죽었고 목에는 리본이 감겨있어 자신이 규율을 어겼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온 우주에 걸쳐 예외 없이 죽음은 공평하고 동등하게 정해져 있어서 뒤집을 방도는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예지가 담긴 도구라도 죽은 자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타코피가 시즈카와 함께 찍은 타임 카메라는 딱 한 장만 저장이 가능한 대신 그 사진을 스캔하면 그 사진을 찍은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피별에서 착륙한 지 7일, 태양계, 제3행성 지구, 지적 생명체 인간, 너희들 말로 목숨을 끊는 걸 자살이라고 한다지. 어째서 그런 행위가 존재하는 것인지, 어째서 내가 자살해버린 것인지 나는 모른다. 타코피는 모르니까 물어봐야겠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눠 시즈카에 대해 많이 알아서 시즈카가 안 죽어도 되는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하고 시즈카가 내일이야말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만화 타코피의 원제는 해피별에서 온 외계인 타코피가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 시즈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암울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내리꽂는 완급 조절이 정말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연출도 정말 좋았던 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나락으로 내리꽂을 때 한 페이지를 통으로 써서 연출하는 데다 페이지를 넘겼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튀어나오니 단행본을 읽으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느낄 수 있었고 초반부 타코피와 헤어질 때마다 내일 보자고 말하며 다음을 암시하던 시즈카가 타코피에게 해피 리본을 빌려갈 때는 바이바이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디테일한 연출도 좋았습니다. 주연 캐릭터들의 좋지 못한 가정 환경과 시즈카가 당하는 집요한 괴롭힘 만 봐도 알 수 있듯 전체적으로 어두운 설정이지만 타코피가 행복이 가득한 별에서 와서 머릿속이 꽃밭이다 보니 가볍고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암울한 내용이 훅 들어와서 충격이 2배가 됩니다. 작중 타코피는 계속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선한 캐릭터지만 왕따를 당하는 시즈카를 단순히 친구와 싸웠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데다 시즈카의 마음을 해피별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도 시즈카가 급식을 남긴 게 슬퍼서 죽었구나, 내가 대신 먹어주면 되겠지? 같은 애매한 도움만 줘서 점점 괴롭힘만 심해지게 만드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인간의 나쁜 부분을 모르는 타코피의 무지한 선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순수한 모습 때문에 마음속이 미묘해집니다. 특히 후반부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야말로 시즈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는 타코피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권 학원으로 이루어진 짧은 구성에 암울하지만 매력적인 스토리를 흡입력 있게 진행하는 좋은 작품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